SK 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처럼 제한적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며칠간의 스탠바이 상태를 마무리하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29일 날 실적이 발표가 나오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니까 반등 예상하고 매수를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이 주가를, 즉 글로벌 반도체 증시를 끌어올리는 힘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근거에 대해서는 이 수급 그리고 과거의 역사, 회의론에 대한 역사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정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우러져 가지고 하이닉스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매수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근거들을 설명을 드리고 하이닉스를 앞으로 그러면 중요한 매수나 매도를 해야 되는 이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은 어디서 나올 것이고 계속 끌고 가도 되는지, 혹은 중간에 매도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잡는 형태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까지 오늘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요한 가격대들을 설명을 드린다면 61선도 아래에 있고 11선도 저항으로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으면서 120선이 아래에 있는 상황은 애매한 자리인데 왜 여기서 전세 역전은 매수를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 현재 구간에서 흔들기는 있겠지만 반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매매 스탠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의 가격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최근에 보시면은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날 이날이죠. 이날 때부터 170만 원대 수준까지 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가격대를 제시해 드렸죠. 이 아래쪽의 가격대를 제시해 드린 건데,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장대 음봉이 떨어진 날입니다. 역시나 175만 원대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175만 원대 수준, 그리고 빨간에 절제였으니까 여기서 살짝 몇 퍼센트 정도 아래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린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3일 날 이 음봉이 나온 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170만 원대 저점 수준을 168만 원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반등 구간이죠. 이 반등 구간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단타적인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빨간 선이라고 하는 세력 관리선에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 걸린 자리에서 또 그 다음 날입니다. 이 걸린 날이죠.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못 갈 거라고 하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형태가 되면서 두 번째 쌍바닥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력이 만들어 놓은 이 기관 외국인의 시소의 덫을 이렇게 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 금요일 날 말씀드린 거 한번 들어보고 나서 근거들을 나열드릴게요. 중요한 가격은 이제 바로 직전의 저점 수준의 170만 원대 구간을 일단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패턴대로 살짝 깨졌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란지 분할 매수,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이번에는 분할적인 접근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음봉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6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그래서 16일 날 음봉이 떨어졌고 지금 170만 원대 구간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분할적인 관점을 미리 말씀드렸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세 역전은 이런 스탠스로 현재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하이닉스 반등 가자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근거들 한번 제가 나열해 드려 볼게요. 뭐 역사도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뒤로 하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슈, SK 하이닉스가 7월 29일 날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 때는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서 그걸 기대감으로 올라온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리가 없겠죠. 마이크로온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고가에서 나왔고 이 고가 대비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전닉스, 즉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을 때도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져 있는 모습이고, 대만의 TSMC가 발표가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면서도 같이 또 빌려 내려왔습니다. 즉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실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즉 차익 실현과 주가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즉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재료가 소멸된 상태라는 거죠. 외국인도 차익 실현도 많이 나왔고 주가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300만 원에서 160만 원대까지 빠진다는 건 하이닉스의 주가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료 소멸로 봐야 되고, 그러면 전세 역전은 SK 하이닉스가 언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느냐? 7월 29일과 30일 그 전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삼성닉스가 고가에서 빠지는 이유는 실적에 대해서 재료 소멸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는 게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의 회의론입니다. 이 회의론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할 소재도 되지 못하고 우려감이 있으니까요. 또 우려감이기 때문에 하락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폭락으로 하락 기조로 계속 만들어내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박스권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닉스가 반전이 나온다면 우리는 고점에서 한번 매도를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뭐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반등 기점을 밟을 거냐? AI 회의론이라는 거를 불식시키거나 확정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AI 회의론이 나와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불식을 시키든가 회의론을 불식시키든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자, 예상해 보시면은 이 7월 말에 나오는 실적 부분이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글로벌 빅테크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비 투자, 즉 AI 데이터 센터의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혹은 축소를 할 것이냐, 이 내용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건데, 만약에 확대를 계속하고 적극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갑자기 폭등을 할 겁니다. 이러면 불확실성이 아니고 회의론을 종식시키거나 불식시켜버리는 상태가 되는 건데, 두 번째로 MS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설비 투자를 축소시키거나 좀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급락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 회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발표가 확정이 나버리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쟁 때, 이번에 방금 이란 전쟁이 나왔을 때도 이란 전쟁이 발발됐을 때는 충격파가 굉장히 컸죠. 그렇지만 이 첫 번째 나왔던 저점을 웬만한 종목들은 깨지 않았으며, 저점이 나왔을 때 그 저점이 완전히 쌍바닥의 최저점이었습니다. 즉 전쟁이 터지는 순간이거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불확실성에 빠지는 거지, 이미 터지고 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시면 하이닉스에 처해진 지금 현재 상태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말이 길어질까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18년도 때도 지금 회의론 같은 똑같이 클라우드 서버로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25,000원대부터 거의 10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회의론이 들면서 빠졌습니다. 이때도 하이닉스가 빠졌을 때가 40%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 하락을 다 맞아 떨어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서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면 또 점진적인 상승이 나왔다 하락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요약해드리면, 반도체 산업의 핵심 팩트체크, 클라우드 고점론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는 범용 D램 이야기에서 지금 맞춤형 HBM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 단순 용량 증설이지만 지금은 구조적 군비 정쟁이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해파랑 마진이랑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이때 보시면 280% 정도 상승을 했었고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적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이 본질이 된 상태고 선제적인 폭락을 맞은 거고, 그리고 빅테크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전면 불식에서 우상향 트리거로 만들거나 안도 랠리의 반등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제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 기본적인 사항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격입니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돌파나 지지에 매수했을 경우에는 털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력들이 매집한 단가를 측정하고 세력이 관리를 해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 고점대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 고점대에서는 빨간 선이 깨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었느냐, 여기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갖고 있는데 이 중요한 가격대를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 세력들이 들어올리는 앞산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대를 매도를 하는데, 구독자분들과 어떻게 매매를 해왔었냐면, 이제 작년 말 12월 달에 또 녹색선 구간에서 50만원대 단가선, 녹색선이니까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에 올랐을 때 1차 목표가 구간에 나왔으니까 이제 타점 신호가 뜬다면 우리가 매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때가 이제 전쟁 바로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점대에서 다시 밀려 내려오고 전쟁이 터졌죠. 녹색선 구간에서 쌍바닥이 다시 만드니까 지금 우리는 매수를 진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정 때는 항상 쌍바닥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을 때 2차 목표가까지 다이렉트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고점대가 오는 230만원대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다시 삼성전자가 단가선에 닿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하이닉스도 우리를 매수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만원이 살짝 깨졌을 때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최고점이 이번에 달아났을 때 292만원입니다. 292만원이 오는 최고점 전날이죠. 6월 22일 날 여기서 3차 목표가 구간까지 왔으니까 다시 밀릴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타점 신호가 뜨면 잘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자, 여기서 보실 때 세력들이 이 가격대를 가지고 그 다음번에 단가선을 깨지 않으면 목표가를 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품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명품이어야 되죠.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가져가는 거고, 이 세 번째가 돌파하면 목표가가 옵니다. 상승을 확정짓는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서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가 온 거죠, 다시. 그래서 바로 직전에서 매수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시장의 상황과 시황을 읽을 수 있어야지 여기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도 시황도 그리고 이 최근에 제가 음봉이면 개인이 음봉에서만 매수를 하니까 음봉일 때 개인이 매수가 안 나오고 매도가 나오면 그때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량은 확실히 확 줄었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득달같이 매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거고, 바로 직전에도 빠지는 국면에서 매수가 줄었을 때는 그 다음번에 연속적으로 반등 포인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황도 읽고 있고 중요한 가격대도 왔으니까 제가 미리 이 구간에서는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기분 좋게 좀 살짝씩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세력의 관리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올라올 때는 제대로 한 번도 안 깨고 올라오고 끝까지 지키다가 그게 깨지니까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 선을 계속적으로 저항을 맺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저항만 맞으면 계속적으로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아래쪽에 오면은 단타적인 접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이던스가 발동이 되면서 안도 랠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 쌍바닥 설명을 제가 좀 하나 해야 되는데,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실적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이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의 일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나왔다가 여기서 옆으로 기는 형태가 되면서 좀 지루하게 만들 거예요. 지루하게 만든 상황에서 나왔을 때 불식을 시키는, 계속 설비 투자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고 축소하겠다고 하면 있어요. 일시적으로 흔들리가 나오겠죠. 그런 구간에서 사실 개인들이 제일 많이 털리는 구간입니다. 한 번 더 밀렸다가 나오면서 두 번의 쌍바닥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쌍바닥 두 번이 한 번 나오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런 스윙적인 측면에서 쌍바닥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이던스가 괜찮게 앞으로 설비 투자 계속 할 거야 라고 나와버리게 되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못하게 되니까, 제가 지금 포인트를 추가를 해보실 분들은 하시고 손절은 절대 하지 마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또 매수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시나리오를 제가 다 짜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대도 다 미리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상태가 나온다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 빨간 선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반전이 나오면 이번에 빨간 선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번에 이제 가이던스 발표 기준점을 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봐야겠죠. 그렇지만 이 올라오다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흔들림이 있어도 전혀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 읽어드리니까 물려있는 분들은 여러 가격대에서 다 물려서 계실 겁니다만, 들어오는 입구는 다 각양각색이지만 우리가 출구를 찾아야 되는 매도 목표가는 이제 위에 중요한 가격대가 왔을 때 더 갈 건지 혹은 써서 밀릴 건지 이렇게 부분을 판단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타점 신호를 우리가 보는 건데, 여기서 기본 베이스는 올라왔을 때 한번 매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은 어쨌든 조정 국면이고 1년 동안 안 깼던 단가선을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한 방에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욕심은 좀 줄여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반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중요한 가격대가 오고 이 단가선이라는 중요한 가격대가 왔을 때 계속 갈 것인지 혹은 여기서 한번 털어줘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타점 신호를 보면 된다는 거죠. 전세 역전 이 매도 타점의 신호를 보시면 지금 이 회색 구간에 있을 때는 조정입니다.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내비뒀다가 스테이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가격대가 오면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전세가 나와가지고 반등이 내오게 되면 시세가 나오는 국면에서는 이렇게 쌍바닥을 또 잡아주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선이 출현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시세선이 나오게 되면 이 시세선이 깨지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즉 중요한 가격대 구간에 왔을 때는 이 엑시트의 타점을 놓치지 말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에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제가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게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이닉스를 앞으로 어떻게 매수를 잡아가면서 끌고 가서 추세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매매 전략 확실히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 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을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 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4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 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인 11만 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인 17만 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현재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SK 하이닉스 차트로 돌아와서 이 세력의 관리선과 단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 관리선 위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우리는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만 매매를 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빨간 선을 회복하고 나오는 상태를 기다려 보는 거죠. 빨간 선 위로 올라왔을 때는 보통 저항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흔들기가 나올 수 있는데 가격대만 잘 잡아 놓으면은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홀딩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같이 심리가 안 좋은 이런 시기에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앞서 제가 약속드렸듯이 중요한 가격대를 옆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 관리선과 단가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좋은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따라하셔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방송부터 보러 오시라고 계속적으로 가격대 다 방송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첫 번째로 요약을 해되면 1차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가시화가 돼서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재료는 일단 소물이 됐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 이게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불확실성 해소 혹은 불식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다면 현재 구간에서 하락 부분들을 좀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매수를 하는 용기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계속 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아닌데다가 고점이 막혀있는 이 앞으로 조정 국면이 이런 식으로 아까 회의론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린 차트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 나오는 고점에서 나오는 타점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매도 타점을 놓치지 말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타점의 신호가 딱 뜨게 되면은 장중에 문자로 알람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사실 현재 매수나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선수가 아니고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려 있는 거 지금 추가 매수하기가 다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현재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고점 구간에서 잘 매도를 했다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SK 하이닉스를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중에 결정은 좀 하셔둬야 돼요. 이 최고점에서 매수하셨는데 내가 추가 매수를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시 잡는 저점 구간에서 재매수를 판 만큼 재매수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반등이 기껏 어느 정도 또 몇십 프로, 20, 30%가 나왔는데 그걸 못 팔고 있다가 다시 또 밀려버리면 정말 많이 후회를 하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단가를 200만 원 이하라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으시다면 적어도
이 위로 오버슈팅까지 기대했을 때 나오는 가격대 구간은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1,000원이라도 수익 나 있으면은 매도를 하기 쉽지만 1,000원이라 손실 나 있으면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들고 고점에서 매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데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려오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절대로 못 팝니다. 내가 기다리고 이렇게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보상받고 싶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어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 더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같이 대응하면서 어느 단가에서 들어오셨던 고점 구간에서 한번 매도할 때 이 타점의 신호처럼 또 영상 남겨드리고 할 때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본다면 이번에 또 시기가 지나가면 또 좋은 타점이 나오고 그 구간에서 이제부터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세 역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